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묘지는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올해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6월 25일에 즈음해서 서울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한국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수여받으셨던 국가유공자로 이곳 서울 현충원에 모셔져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도 더욱 의미 있는 서울 현충원 방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표적인 국립묘지에 해당되는 것이 서울 현충원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 현충원의 그 효시가 되는 곳은 바로 오늘날의 장춘단 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화문 밖에 있었던 이 장춘단 지역은 남소문 동천이 흘러내리는 바로 그 곁에 이렇게 재단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재단이 마련되어 있는 현재 위치가 호텔 신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장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장려한다라는 이런 재단이 세워져 있었던 옛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곳에 재단이 마련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을미사변으로 시해된 명성황후 민씨의 묘소가 지금은 청량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이 홍릉수목원에 당시 마련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형태로 홍릉이 마련이 되게 된 것은 대한제국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일본에 대한 자주의식을 표현한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장례를 치rum과 동시에 당시 을미사변 당시 일본 칼잡이들을 막아서다 피살되었었던 홍계원이라든지 이 국내부 대신 이경신식의 영혼을 달랜다라는 목적으로 조선 최초의 국립묘지로 조성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장춘단이었습니다. 1900년 10월 27일 날 첫 제사가 만들어져서 첫 제사가 11월 1일에 행해졌었고요. 바로 이 해는 또 명성황후가 태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이자 을미사변 5주기에 이런 의미 있는 해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설립이 된 대한제국이 국가체제가 갖춰 나가는 시점에 결국 명성황후에 대한 추모 열기를 국가 전력으로 활용한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재향 의식이 행해졌었던 것인데요. 현재는 이게 원래 위치가 아닌 곳이지만 장춘단 공원 입구에 장춘단이라고 하는 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때의 이러한 국립묘지의 흔적을 오늘날 되짚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장춘단 비의 위치가 현재는 이렇게 공원 입구로 오늘날은 옮겨져 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그 건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장춘단의 제사와 관련되는 건물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채가 건물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배치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춘단 비의 경우는 전면의 경우는 장춘단이라고 하는 글씨자는 순종이 세자 시절에 이렇게 써서 사용이 되었고요. 뒷면의 경우는 충정공 민영화안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비문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00년 11월부터 1909년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제례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제례 당일에는 원수부에서 이 장춘단까지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이렇게 시가 행진을 벌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춘단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이 기념 사진을 찍었던 습이 되겠고요. 이런 장춘단 대가 쭉 유지가 돼 오다가 1907년부터는 이 장춘단이 점차 이 소풍이라든지 운동의 백일장 같은 것들이 벌어지더니 이토 히로부미를 주도하는 무슨 국민대 추도회 등의 행사 등이 점차 벌어지게 되면서 장춘단이 추모의 공간이로서의 그 기능을 점차 퇴색하게 되고
결국은 국권이 피탈될 즈음에 되면 장춘단 제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는 이것이 고원화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1932년에 오게 되면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한 사찰이 세워지게 되어서 2등 방문에 방문을 따서 방문사라는 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의 호를 따서 그 뒷산을 춘무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장춘당이 국립묘지로서의 성격이 점차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적에 해당되는 이런 2등 방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까지 변질돼 버려서 이렇게 방문사가 들어서 왔었고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장춘당 공원이라고 것이 불려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장충대를 하게 되면 장충체육관이 더 익숙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족발골목으로 또 이렇게 오늘날 기억하게 되었고, 일찍이 이 프로레슬링과 벌어졌었던 대중 스포츠가 벌어졌었던 이런 장충당 공원과 장충동 족발집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국립묘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특히 1950년에 와서 6.25 사변을 겪게 되자 보니까 많은 나라의 충성으로 다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추모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1954년도에 현재 동작동에 처음 부지가 선정되어 공사에 들어가서 1955년에 국립묘지로 이렇게 창설됨으로써 장충단의 이러한 전통이 이제서야 계승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65년에 국립묘지가 1996년에는 국립현충으로 이렇게 격상을 하게 되었고, 2006년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는 일찍이 이것은 창빈 안씨의 묘자리가 되겠는데요. 이 창빈 안씨는 바로 이 선조 임금의 할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이 선조 임금은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던 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덕흥대원군으로 추증이 되게 되었고, 그 위에 어머니가 바로 창빈 안씨가 되다 보니까 결국 사실 선조가 왕위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가능성이 적었었던, 흔히 그 16대 1의 경쟁을 벌였었던 상황 속에서 선조 임금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할머니의 묘자리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선조 이래로 조선 후기의 역대 임금들은 결국 창빈 안씨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좋은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서울 현충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풍수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정말 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배산 임수의 아주 좋은 자리에 이런 현충원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날의 서울 현충원의 경우는 이렇게 안장식의 형태를 띠르고 있는 이런 묘비의 형태는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납골당의 형태로 바뀌어 나가면서 실제로 서울 현충원은 한편으로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한 분들을 추모하는 이런 공간, 시민들의 이런 공간, 휴식 공간으로도 이렇게 활용되는 과정으로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은 전국에 13군데의 국립묘지가 만들어져서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뿐만 아니라 3.15, 4.19, 5.18 민주묘지, 그리고 곳곳에 호국원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했던 분들을 기리는 이러한 공간들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갖게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복통과 정통이 이렇게 이분들에 의해서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날에 이렇게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장충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의 전국의 국립묘지에 이르게 되었던 이야기를 곳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